안녕하세요. 뷰가 되는 식집사 아베가스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식물들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잎새를 키우던 리갈과 랜디 세라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아이들은 벌써 한두 송이 꽃도 피우고 있어요. 화려한 리갈과 랜디 세라들의 꽃잔치 기대됩니다. 잔인했던 여름을 견딘 삭소롬들의 개화도 서서히 시작돼서 이제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뷰가든의 시그니처 꽃이 삭소롬이고 화분수가 많아서 다른 영상 찍을 때도 늘 삭소롬이 보이죠. 자주 노출은 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단독 영상을 좀 미루고 있었어요. 오늘은 삭소롬을 주인공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삭소롬은 제가 꽃집사가 되게 만든 꽃이기도 해서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꽃인데요. 거기다 구독자님들의 분양 문의랑 분양 요청이 제일 많은 꽃이기도 합니다. 저는 식물을 분양해 본 경험이 없어서 선뜻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순 없어서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최대한 삽목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삽목에 집중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 잔인한 더위 기억나시죠? 저희 삭소롬들 잎병이 오래가면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많은 삽목이들이 덩치도 커지고 화분도 많아지면서 저에게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찬바람이 불면서 서서히 회복을 하더니 지금은 건강해져서 보라나비를 열심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꽂이로 시작해서 흑삽목을 하고 두세 번의 분갈이를 거치면서 이제 어엿한 중품이 된 아이들 대견해 보입니다. 저희 베란다에서는 목동이들이랑 1년이나 2년 된 삽목이들, 또 이제 막 삽목한 아기 삽목이들까지 다양한 크기의 삭소롬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각각 케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삭소롬이 까다롭고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이런 상황별, 연령별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삭소롬은 한 가지 방법으로 키우면 누군가는 성공하지만 누군가는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삭소롬의 크기랑 연령에 따라 요구하는 케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묵은둥이 삭소롬인데요.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5년 차가 된 아이들입니다. 삭소롬은 몸집에 비해서 뿌리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묵은둥이가 되면 목질화가 되면서 몸집이 커집니다. 뿌리는 적은데 몸집이 크면 그만큼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꽃도 잎도 크기가 적어지면서 또 미워지게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가지치기가 꼭 필요한 이유죠. 하지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대로 두면 더 많은 꽃을 볼 것 같아서 필요한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 아이를 좀 보세요. 저희 대품이 된 아이인데 적당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대품의 가지 끝에 잎들은 생생하지만 아래쪽에 묵은 가지에서 나온 새 잎들을 보면 작고 볼품이 없고 기형인 것들도 많아요. 예쁘고 건강한 꽃은 예쁘고 건강한 잎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새 잎들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필요 없는 잎이 됩니다. 반면에 이 아이는 좀 늦긴 했지만 가지치기를 했고 새로 나온 가지에서 좀 작지만 싱싱한 잎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삭소롬 대품의 크기는 지금 요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더 크면 관리도 어렵고 계속해서 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크다고 해서 꽃이 없는데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거나 하면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묵은둥이들은 늘 컨디션을 살피다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가지랑 잎을 정리해서 컨디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1에서 2년생 삽목이들인데요. 가장 관리가 편하고 꽃도 잘 보여주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이에요. 이 시기의 삭소롬들은 간접광에 두고 통풍에 신경 쓰고 영양분만 잘 공급해주면 수월하게 꽃을 피워줍니다. 삭소롬이 어려우셨다는 분들은 가능하면 어린 삽목이보다는 조금 자란 중품을 데려오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실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 1년에서 2년 된 아이들이에요. 잎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꽃대도 많이 내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물 관리는 꽃이 없을 때는 겉흙과 속흙이 마르면 물을 좀 챙겨주고, 꽃대가 올라오고 피기 시작하면 겉흙이 마르면 그때 물을 아주 흠뻑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삽목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꽃보다는 뿌리가 먼저입니다. 간혹 아기 때 꽃망울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과감히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물꽂이로 뿌리를 내리고 흙에 삽목을 하는데요. 물꽂이 할 때는 물을 갈아주면서 상한 부분은 잘라주고 있고요. 뿌리가 5가닥 이상 나오면 흙에 삽목을 합니다. 삽목할 흙에 미리 물을 뿌려서 촉촉하게 하고 단단하게 눌러준 다음 삽목이를 크기에 따라서 3개나 2개씩 핀셋으로 심어줍니다. 뿌리가 정착할 때까지 흙을 말리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흙을 흥건히 적시는 게 아니라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직광은 피하고 밝은 그늘에 두는 게 좋고요. 조급한 마음에 자꾸 손을 대면 실패하기 쉬우니까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면서 흙만 촉촉히 유지를 해줍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새로운 싹이 나오면서 신호를 보내줘요. 이 시기에는 일부러 기대를 좀 내려놓고 살짝 무심한 듯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를 잘 나면 꽃은 나중에 얼마든지 보여주니까요. 제가 키워보니까 한 화분에서 꽃 전성기는 한 1에서 3년이고요. 그 이후에는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서 삽목이로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지치기랑 순따기를 병행하면서 대품으로 키웠는데 5년 차가 된 요즘 대품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이 아이 좀 보세요. 많이 늙었어요. 가지치기를 해도 새로운 잎을 새 잎 내는 걸 힘들어해요. 삭소롬을 키우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빠른 보상을 주는 그런 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잘 키우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병이 나니까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보라 나비들이 하나둘 올라오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속도로 회복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지금 뷰가든에는 묵둥이부터 아기 삽목이까지 각자의 속도로 자라고 있는 삭소롬들이 모두 함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똑같지 않고 그래서 더 손이 가고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꽃이에요. 삭소롬이 어렵다고 느껴지셨다면 내가 잘못 키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집 삭소롬은 지금 어떤 단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삭소롬을 키우고 계신 분들께 작은 힌트가 되고 삭소롬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조금 덜 겁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식물들이 먼저 신호를 보내오죠.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천천히 들어주는 게 식집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베란다에서 만나는 작은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뷰가든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뷰가든의 식집사 아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